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개천절 휴일입니다. 7시 정도 됐는데요. 아침에 출근해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 영상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 쉬시다가 늦잠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삼성전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죠? 그동안 삼성전자 20, 30년 동안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주식 1등, 그리고 대학생이 가장 가고 싶은 직장 1등. 지금 그거 맞나요? 지금은 별로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박 대표가 보기에. 박 대표가 증권회사 입사한 게 1994년입니다. 30년 동안 삼성전자를 매매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삼성전자가 이렇게 IMF 때도 이러진 않았거든요. 제 경험으로. 94년 이후로 30년 만에 이렇게 약한 모습은 처음입니다. 왜 이렇게 삼성전자가 못 가는 걸까?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오늘은 조금 편하게 찍겠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게 하나 있죠. IT 종목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 실적도 좋아야 되겠지만 꿈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가 있어야 돼요. 어떤 미래 청사진 로드맵이 나와야 됩니다. 노키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어마어마했죠. 소니 겨우 영화로 부활했습니다. 인텔이 최근에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캘컴에서 인수설이 나오고 있죠. IT 종목들은 이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못 가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AI 시대에 적응을 못한 겁니다. 자, HBM 하이닉스에 뒤쳐져 있고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는 TSMC에 뒤쳐져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삼성전자 퇴직 임원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하이닉스는 10년 전부터 HBM을 준비했는데 삼성은 왜 안 했냐? AI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그 말이 지금 삼성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못 가는 이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주식은 절대로 이유 없이 빠지거나 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최근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요. 시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슈. 세 번째 차트. 네 번째 대응 전략 리포트. 제가 힘들게 만든 리포트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박 대표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삼성전자 언제가 고점이었습니까? 7월 달이었죠. 이때쯤 고점이었습니다. 88,000원대, 7,000원대. 제가 그날 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박 대표가. 그거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이겁니다. 이 영상이었어요. 오늘이 최고점. 전량 매도하고 10월에 바닥을 찍는다. 제가 정확한 날짜까지 찍진 않았지만 3개월 정도, 3, 4개월 걸린 다음에 바닥을 찍을 것 같다. 기술적으로 봐서 제가 이렇게 분석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제 자랑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왜 7월 10일날이 고점이라 그랬냐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죠. 이게 절대로. 차트를 다시 보시면은요. 이때쯤 확대를 해보잖아요. 그 차트를. 이때 88,000원대, 7,000원대에서 계속 통과를 못하는 모습, 9만원 돌파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7월달로 돌아가 보면 이때쯤이죠. 박 대표가 보기에 거래도 별로 실리지가 않고 여기서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돌파를 시원하게 못하고 88,000원, 7,000원대쯤이 고점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빠지면은 3, 4개월 정도 저점을 찍은 다음에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영상에서 이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고맙다는 분이 최근에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 대표 말 믿고 주식 팔았는데 다는 못 팔았다. 또 올라갈까 봐. 근데 어쨌든 간에 전량 매도 안 하고 물량 정리했는데 이제 매수 타이밍 알려달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삼성전자 저점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오늘부터 그 영상 관련해서 제가 이제 대응 전략 반대로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삼성전자 주가 못 가는 거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아까 AI 관련해서는 그건 단기적인 이슈였고요. 삼성전자가 못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환율 차트입니다. N달러 환율 차트거든요. 똑같지 않나요? 삼성전자는 거의 흡사합니다. 대깔꼬마니처럼. 무슨 얘기냐?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여러분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언론에서. 이게 뭐냐면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동안 엔화가 지금은 아니지만 제로금리였습니다. 엔화로 대출을 받아서 달러로 바꿉니다. 달러는 그동안에 금리를 인상했었죠. 얼마 전까지. 이거를 주식을 삽니다. AI 주식, 반도체 주식. 엔화는 고정이라고 치더라도 달러 값이 올라갔죠. 그동안에. 금리 올리면서 환차익이 났고 주식도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2, 3년 정도 헤지 펀드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게 상황이 바뀌죠.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출금리 올라가기 시작해요. 엔화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달러는 인하한다고 빠져버립니다. 주식들은 빠지기 시작했어요. 고평가 논란이 나오면서 환차손이 발생하고 주식도 손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헤지펀드들 마진콜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담보 부족이잖아요, 여러분. 담보 부족. 여러분 담보 부족 한두 번씩 당해보셨죠? 전화하고 난리 납니다. 돈 갖다 넣든지 주식을 팔든지. 반대 매매 나가잖아요. 반대 매매 안 나가려면 팔아야죠, 미리. 그래서 팔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엔달러 환율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160엔 주고 1달러 바꾸던가 140엔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엔화 가치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삼성전자 주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긴 했지만 이것 때문에 주가가 못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기간 동향 보시면 매도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100만 주, 200만 주가 아니죠. 1000만 주, 1300만 주, 1400만 주 이렇게 팝니다. 왜?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그렇죠. 미국이 금리를 생각보다 많이 내렸어요. 경기 침체 때문에 0.25 예상했는데 충격이죠. 그리고 일본은 이번에 동결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12월에 금리를 또 내릴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미국은 11월엔 금리를 또 더 내릴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엇갈려 버린 거죠. 일본이 금리를 안 올리더라도 달러값 떨어지게 되면 돈은 엔화로 몰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미국 달러를 제외하고 가장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엔화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정말 환장할 지경입니다. 환차손 나죠. 주식 빠지죠. 팔아야죠. 거기다가 새로운 이슈가 하나 터졌죠. 일본의 총리가 바뀌었습니다. 반 아베노믹스입니다. 이분은 이시바 시게루. 국내 소득 키워서 소득세도 내고 경기 진작시키겠다. 무슨 얘기죠? 금리 인상을 용인하겠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빨리 금리를 올릴 수 있어요. 최저임금 올리겠다. 금리 올리겠다. 국내 소비 늘리려면 월급을 많이 주던가 최저임금 올려야 되겠죠. 당연히 엔화 가격을 올릴 겁니다. 이제 엔저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불을 지른 거죠. 얼마 전에 하늘에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2천억 달러 청산 가능하다. 밑에 도표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 거의 4천조 정도 되거든요. 이게 그 중에서 360조 정도는 청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4천조 정도 되는데 추정 금액입니다. 360조 언제라도 매물화될 수 있다. 삼성전자 시총 대충 500조라고 친다면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게 AI 주식, 반도체 관련 주식들입니다. 여기다 투자를 집중적으로 했어요. 실제로 지난 2년간 엔화랑 가장 상관계수가 높았던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그만큼 헤지펀드들이 2년 정도 싼 엔화 대출 받아서 달러 바꿔서 AI 주식, 반도체 주식에 베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역순환이 되면서 악재가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360조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거기다 일본 총리도 바뀌었죠. 그리고 삼전보다 하이닉스다. 매도 물량이 3배 차이가 난다.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6조를 넘게 팔았어요. 하이닉스 1조 8천억. 그 주가는 2배가 차이 나는데 그만큼 엔캐리 트레이드 많은 물량을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 대표 준비한 리포트에 주요 헤지펀드들의 삼성전자 남은 비중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평균 매수가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제 자료 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어렵게 구한 자료입니다. 박 대표가 PB 생활을 오래 하면서 매주 하는 게 있습니다. 주간 미팅, 정보회의죠. 여기서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임원이 참석합니다. 제가 모 외국계 증권사 임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입니다. 상당히 많은 물량과 비중이 있습니다. 이거 팔려면 좀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일본은 총리가 바뀌면서 12월 금리 인상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경기 침체 때문에 11월에 한 번 더 내릴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급등 나갈 가능성이 있다. 더 내려간다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더 가속화되면서 물량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6만 원이 괜히 깨진 게 아니죠. 장중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냈죠. HBM 공급과잉. 이거 무슨 얘기냐. 아직 만들지도 않았는데 제대로. 아닙니다. 엔비디아에 하이닉스만 납품을 했었는데 8단을 이제 납품하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되면 벤더가 둘이 됩니다. 더블 벤더죠. 더블 벤더가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보통 가격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엔비디아가. 싸게 주는 애한테 주겠다 수주. 두 번째, 둘이 됐으니까 공급가인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거를 지적한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목표가를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HBM 때문에 목을 맸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목표가가 떨어졌습니다. 공급가인 문제.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일본이 엔비디아 칩을 아니 중국이 엔비디아 칩을 안 쓰겠다. 사실 중국에서 매출은 엔비디아 차지하는 게 10%밖에 안 됩니다. 전체 엔비디아 매출에. 근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중국 쪽에 못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충격은 뭘로 온다? A칩을 만들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엔비디아보다는 여기서 충격을 받는 거죠. 칩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HBM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중국으로 못 나간다? 상당히 문제가 커지는 거죠. 모건 스탠리 보고서랑 맞아 떨어지면서 엔캐리 트레이드를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분이 중단됐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공장이 셧다운 됐어요. 공장은 지어놨는데 물량이 없습니다. 수주 물량이.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고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있고 흉흉합니다. 삼성전자 진짜. 여러분 항상 그거 주식하실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악재는 절대로 단수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수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엔캐리 트레이드 나타났죠.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 보고서 나왔죠. 갑자기 일본 총리가 바뀌면서 앵고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이 엔비디아 칩 안 쓰겠다. 파운드리 중단됐다. 악재는 다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있나요? 역으로 얘기하면 바닥이 가까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주식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온갖 악재가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근데 악재만 있는 건 아닙니다. 호재가 있었어요. 근데 주가에 반영이 안 된 거죠. 수급 때문에. AI 가속기, 엔비디아 블랙엘이 설계 결함 생겨서 출시가 늦어졌죠. AI 가속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엔비디아에서 TSMC를 지는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블랙엘 때문에 AMD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에서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공급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야 이거 다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왜? 삼성전자도 내년부터 AI 가속기를 만들게 됩니다.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대형 호재가 터져도 반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젠슨왕이 TSMC 말고 삼성전자 지칭은 안 했지만 블랙엘 파운드리를 맡기겠다. 이것도 벤더를 다변화시키겠다는 거죠. TSMC가 독점해 왔는데 블랙엘부터는 삼전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굳이 삼전 얘기 안 하더라도 이런 고사양 AI 칩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TSMC와 삼성전자. 그러니까 젠슨왕이 참 머리가 영리한 사람인 게 HBM도 벤더를 두 개로 만들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블랙엘도 두 개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HBM은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블랙엘은 TSMC, 그리고 삼성전자. 누가 수혜를 보는 거죠? 삼성전자입니다. 이런 대형 호재가 반영이 안 됩니다. 수급 때문에. 그만큼 수급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건 엔캐리입니다. 엔캐리가 발목을 잡고 있고 총리가 바뀌면서 일본은 금리 인상에 당연시되고 있고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물량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다. 모건 스탠리 보고서까지 나왔죠. 공급 과잉 이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중국이 엔비디아 칩을 안 쓰겠다. HBM 만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파운드리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참고하시라고. 이게 HBM입니다. 12단짜리거든요. 이렇게 여러 단 쌓아서 많은 데이터를 축적시키게 되는데 이게 워낙 데이터를 많이 보내게 되니까 발열 문제가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이걸 해결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가속기는 뭐냐면요. 핵심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엔비디아 건데 AI 칩에 들어가는 네 가지 부품이 있어요. CPU, GPU, 아까 HBM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게 들어갑니다. AI 가속기. 이거는 AI의 학습 기능, 머신러닝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부품입니다. 머신러닝 들어보셨죠? AI는 학습을 합니다. 이게 설계에 결함이 생겨서 늦어졌고 블랙엘. 근데 이런 제품을 AI 가속기를 삼성전자도 내년부터 만들게 됩니다. 당연히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죠. 여기다가 블랙엘 자체도 삼성전자에다가 파운드리 맡길 가능성이 있다. 대형 호재 둘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거. 수급만 안정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보면은 삼성전자, 엔캐리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엔달러 환율 주목하셔야 됩니다. 차트 보여드렸죠? 똑같습니다. 두 번째, 하늘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360조가 언제든지 현금 가능하다.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세 번째, 일본의 총리가 바뀌면서 일본 금리 엔화값은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지 않더라도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네 번째, 모건 스탠리 HBM 보고서 나왔죠. 공급 과잉 가능성이 있다. 다섯 번째, 파운드리 부분에 중단이 됐다는 거.
셧다운. 그리고 여섯 번째, 중국의 엔비디아 칩을 안 쓰겠다. HBM 타격을 받겠죠. 그러니까 HBM이 호재가 되기도 하고 악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여러분. 10월에 12단 퀄 테스트가 있습니다. 12단짜리. 공급가액 문제가 나오고 중국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12단 통과돼야 됩니다. 이거 통과 안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AI 가속기 부분.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고 블랙엘. 삼성전자가 수주를 맡을 수 있습니다. 수주를 맡는다면 파운드리 공장 중단된 거는 해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일개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주식은 수급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일본이 만약에 금리를 생각보다 빨리 올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진짜 0.5 더 내린다? 상당히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 동향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삼성전자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박 대표가 어쨌든 간에 제가 뭐 이걸 다 예측하지 못했지만 87,000원, 8,000원대가 고점이기 때문에 전량 매도하고 3, 4개월 기다려야 된다. 10월에 바닥 나온다. 10월에 바닥을 찍을지는 봐야 되겠지만 바닥을 찍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살짝 둔해지는 모습이 나오죠. 환율 떨어지는 게. 일본이 일본에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고 했던 12월,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했던 11월 달까지 앞으로 두세 달 정도 주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거, 엔캐리 트레이드. 이 친구들이 매도하는 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매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들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고가 매도를 합니다. 저 위에서. 두 번째 구간을 살짝 내리고 세 번째 근저고가에 팝니다. 네 번째는 시장가에 그냥 매도해버립니다. 지금 1단계, 2단계 중간 정도 와 있습니다. 3단계부터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집니다. 낙폭이 커지게 돼요. 두 자리 이상 빠지거든요. 각각의 단계가 바뀔 때마다 낙폭이 커지겠죠. 각각의 신호와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 파악하셔야 돼요. 차트에서. 그래야지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보시면은요. 대주주 비중이 삼성생명, 국민연금, 블랙락 3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가진 거 54%. 그러면 90% 가까운 물량. 개인이 갖고 있는 거 10%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그들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박 대표가 준비한 자료. 삼성전자 엔캐리 트레이드 이슈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말씀드렸죠. 신호와 패턴 구분하는 방법. 매도할 때. 두 번째, 삼성전자 헤지펀드들의 비중. 매수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 여기로 삼성하고 R로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는 이거 신호와 패턴 파악하는 방법, 삼성전자 비중과 그 다음에 매수가 이거에 따라 전략을 다 짠 겁니다. 삼성 R로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리고요. 최근에 주가가 급락하면서 대응방을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 대응하는 방인데 박 대표가 직접 진행하는 방입니다. 방 보이십니까? 텔레그램 방입니다. 이슈도 띄워드리고 차트 분석해드리고 3점만 매매하는 방입니다. 3점만 매매하는 방. 이 방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박 대표가 직접 진행하는 방이고 문자는 이렇게 경험이라고 주시면 제가 이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3158-8575 경험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 드리고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조심하시고 무료방입니다. 텔레그램 방 실시간 대응방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반도체 주식, 2차전지, 바이오, 제약,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빠른 순환매에 대응하는 문자방을 하려고 합니다. 단타방인데 박 대표가 이거를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는데요. 3158-8575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단타방 입장 도와드립니다. 문자 샘플입니다. 문자는 이렇게 드릴 예정이고요.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드립니다. 종목 발굴할 때 쓰실 프로그램입니다. 박 대표가 PBR 때부터 쓰던 건데 최근에 이게 대세입니다. 기간에 여긴 다 쓰거든요. 전체적으로 70% 정도 시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매매 개요, 장단점 분석 대응 방안, 코스피 코스닥 대응 전략 다 있고요. 알고리즘이 발굴한 급등 예상 종목, 히든 종목입니다. 박 대표가 드리는 AI가 발굴한 겁니다. 3158-8575 알고라 보내시면 히든 종목 10개가 들어가 있는 대응 전략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라 보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에서 손실 보신 거 여기서 메꾸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구간에서 여러분 대응해야 됩니다. 삼성전자 특히 대응이 어려운 종목이죠. 왜? 외국인이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략, 신호와 패턴, 비중과 매수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
목표 매수가가 들어가 있는 리포트 삼성알로 보내시면 되고요.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방 삼성만 매매하는 방 경험이라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고 무료방입니다. 세 번째 1번 단타방 새롭게 시작하는 서비스고 히든 종목 AI가 발굴한 종목 10종목이 들어간 리포트는 알고라 보내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동안 우리나라 1등 주식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주식인데 과연 여기가 바닥인지 더 가야 될지 박 대표가 10월에 바닥이 온다 그랬는데 바닥을 확인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오늘 특별히 쉬는 날이시니까 천천히 영상 보시라고 바닥을 확인하는 방법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메뉴에 삼성전자 보이시죠? 몇 프로입니까? 16.14. 제가 1994년에 입사해서 이때부터 삼성전자 30년 매매했는데 통계를 낸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 전체 시총에서 13에서 25% 사이 움직입니다. 지난 30년 동안은 그랬어요. 이 구간을 안 벗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20%가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살짝 고점 사인이 나오고 15%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뭐가 나온다? 바닥 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거의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시장에 따라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한데 94년 이후부터는 계속 그랬습니다. 30년 정도. 13에서 25.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 비중에서 삼성전자가 16%인데 13에서 25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20 이상은 약간 올랐다. 15 밑은 약간 싸다. 바닥 사인이 나옵니다. 13 밑으로 떨어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16이니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닥이. 이 외에도 진바닥 신호 확인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텔레그램 방이나 리포트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렸고요. 나머지는 리포트를 통해서 대형전략 리포트 있었죠? 확인하시고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 알려드립니다. 단타는 아무 종목 치지 마시고 3전 단타 안 됩니다. 박 대표가 종목 드릴 테니까 1번으로 들어오시고 히든 종목 3전으로 손실 보신 거 메꾸시라고 10종목이 들어간 리포트 알고라 보내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이런 국면이죠. 3전이나 반도체 경제와 주식시장 얘가 항상 앞서가죠. 일정 거리를 두고서 엔비디아가 최근에 실적이 좀 나와도 주가가 약합니다. 밸류에이션이 높다. 고평가 논란이 많습니다. 너무 멀리 간 거죠. 실적 대비해서 돌아가는 중입니다. 실적 위주로 되돌림 현상 코스토라니에 산책하는 개입니다. 반려견 산책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3전은 어떻죠? 멀리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왜?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거리가 좁아졌죠. 속성상 앞서 나가려고 그럽니다. FOMC의 추가 금리 인하 여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12월에 일본의 금리 인상 내릴 건지 안 내릴 건지 얼마나 내릴 건지 아니 얼마나 올릴 건지 그리고 미국은 얼마나 내릴 건지 엔달러 환율 추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0월에 12단 콜테스트가 있습니다. HBM 물론 이것 때문에 공급가행 얘기도 나지만 어쨌든 간에 통과는 돼야 됩니다. 이게 통과돼야 반등의 계기를 찾을 수 있어요.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그러면은 나중에 AI 가속기 부분 호재라든지 블랙일 호재가 반영이 된다면 다시 10만 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대응 전략 리포트 챙기시고요. 대응 전략 텔레그램 방도 활용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휴일 잘 쉬시고 박 대표 영상 꼭 보시면서 삼성전자 대응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